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서프라이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고 대안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저희 지금 화상으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어서 오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들려요. 네. 우리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거기가 지금 성수동이죠? 네,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에서 상암동까지 소리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 얘기만은 제발. 더운데. 네, 군대 이야기 싫지 않으세요? 아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만 아니면 돼요. 그 얘기는 아니죠? 네, 사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아니고요. 군대 이제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다녀오는데 대차대조표를 한번 그려보자. 개인 차원에서 군대를 다녀오는 게 얼마나 이득일까 혹은 손해일까. 네, 이 주제로 이제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군대를 다녀오는 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걸 대차대조표를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네네. 그러면 우리 수연 씨는 군대 갔다 왔어요? 예, 전 다녀왔습니다.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군요? 저는 네. 손해군요? 네. 뭐 이걸 대차대조표까지 그려봐요? 대부분 다 손해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모두가 이제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손해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있냐 이제 이걸 한번 정량화해보자. 네, 이런 문제를 냈어요. 좋아요. 사실은 그 젊은 시간 20대 초반 얼마나 귀해요. 1분 1초가 귀한 그때에 거의 2년 정도로 요즘 1년 3개월이라던데 맞나요? 요즘에 이제 1년 6개월, 1년 6개월. 네. 뭐 한 2년 정도를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군필이라고 해서 좀 우대해 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저도 남자 동기들보다 월급도 적었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이제 약간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구하려고 해도 남자 경우에는 군필자 우대라는 문구가 되게 흔하고 그렇군요. 주변에서 이제 군대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면은 사람 됐네라는 얘기를 하고도 하고요. 군대 갔다 왔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군필 가산점제가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내니까 이 기회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제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1961년도에 생겼다가 1993년도에 그 충청남도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탈락한 정강용님이라는 분이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이제 행정심판을 내신 걸 시작으로 헌법소원소 이제 부처 간 논의 이제 다양한 시위들을 통해서 1999년에 그 제대군인 채용시험 시에 가점 부여제도 효력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군복무 가점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은 국회 매 회기마다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통과된 바가 없어요. 기억해요. 제가 이제 00학번이니까 99년에 폐지됐잖아요. 얼마나 난리가 났었겠어요. 그때 함께했던 그 남자친구들과 정말 같이 토론했었던 그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가산점 제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이 연초에 군복무 1% 가산법 내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의원들이 얘기는 할 뿐 된 건 없다 아직까지. 네, 아직 통과된 건 없다. 사실 어려운 얘기죠. 시험 같은 경우 0.1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데 이 가산점제라는 제도 자체가 좀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산점제도 이야기 좀 나눠봤고 헌법재판소에서 어쨌건 위원을 그 당시에 냈지만 그냥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건 남성들이 그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니까 뭔가 보완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위헌을 내면서 이 국방의 의무는 대가성 없이 당연한 거다라고 강조는 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결정을 하면서도 이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니까 아하. 취업 발전이나 직업 훈련이나 재교육이나 대출 이자 감면이나 필자 대상으로 하는 지원 조치를 마련해라라고 이제 판결문에 주문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대군인법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실제로 이 제대군인법을 보면은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을 보면 중장기 복무자, 그러니까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복무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의무복무, 그러니까 되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의무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사실 제대군인법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아니 그러면 대차 대조표를 지금 만들려면 이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한 것만 보면 이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답변 쓰신 분은 어떻게 분석한 거예요?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탈탈 털어서 한번 네. 이제 요소별로 한번 찾아보자. 일단은 월급을 한번 보셨어요. 월급을 보셨는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군대를 저도 한 15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때 비교해 보면은 지금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지금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병은 45만 9천 원. 한 달에? 네. 네. 월급이요. 네. 일병은 49만 6,900원. 병장은 60만 8,500원이에요. 꽤 많이 오른 꽤 것 많이 같아요. 올랐네요. 제가 있을 때 대비하면 6배 정도 오를 것 같은데. 그렇군요.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올 때랑 비교해봐도 거의 1.8배 정도 올랐어요. 되게 빠르게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르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무 중에 이제 급여를 잘 모아서 전역 후에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네. 그래서 장병 준비,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상품도 있고 상품의 이제 세부 조건은 좀 다른데 평균 4에서 5% 정도의 금리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저시급보다도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 월급으로는 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제4회화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교육 부분에서 이제 제일 큰 게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네. 이제 2년 동안 대학교를 못 가니까 2년 동안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주겠다. 근데 사실 교육 부분에서 딱히 눈에 띄게 보상이라는 측면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미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 이자 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의미가 있지만 학점 인정 같은 거는 의미가 별로 없죠. 군대에 가면서 이제 학점을 12학점, 16학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네. 환경을 마련하겠다. 이런 정책은 있지만 2016년 기준으로 군복무 중인 대학생 중에 4% 정도만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긴 어렵다. 지원책이라고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다. 자, 오늘은 군복무에 관련된 대차 대조표 지금 써보고 있는데 일단 월급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취업은 좀 어떻습니까? 취업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필자 대상으로 하는 가산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통과된 입법은 없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군복무 가점에 대해서 법안이 쭉 꾸준하게 발의는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진로나 이제 취업 상담, 박람회 이런 거를 개최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박람회도 그냥 민간에서 열리는 거 아니면 대학교에서 열리는 거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 취업
그러니까 자격취득 시험인 국가기술 자격 제도에서 네. 군 병과 경력이 있으면 특정 병과에서는 그럼 너는 시험은 칠 수 있게 해줄게. 자격은 인정해줄게. 네네.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긴 그래. 인정해주긴 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건축과 다니다가 공병을 다녀왔는데, 아, 그래요? 네. 공병을 다녀왔는데 이제 저는 또 그 세부 경력이 달라가지고 경력 인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직이 달라서. 슬픈 얘기군요. 근데 아니, 이야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대차 대조표를 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 나누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네. 쓰려고 월급이다, 뭐 이제 굉장히 혜택이 있나, 아니면 복지제도가 있나, 계속 쭉 찾아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져서 나온 게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인정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무형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하는데, 네. 자, 무형의 가치 어떤 게 있습니까? 애국심? 규칙적인 생활? 보다는 그렇죠. 약간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리된,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2019년에 수행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병역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연구가 있어요. 네. 이게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했다는 것도 되게 새롭지만, 그렇네요. 실제로 군필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군대에서 이제 뭘 얻을 수 있었냐, 뭐가 불만이었냐, 그래도 뭐가 좋았냐, 그래도 나쁜 건 뭐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물어보면은 응답자들 중에서 이제 다수가 군복무를 통해서 조직 생활, 그리고 체력 향상 등의 자질 향상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연령대별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20대 남성일수록 별로 그렇죠. 향상되지 않는다. 지나고 아니 이거 향상된다고 말한 분들도 20대 때는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지나고 보니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사실은 국가에 대한 개념이나 애국심에 대한 의미가 젊은 세대들과 기성 세대가 같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국방의 의미가 얼마나 성스럽고 훌륭한 건데 젊은 애들 이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20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이해를 좀 구하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저는 동기 중에 장교 출신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대요. 윗분들이. 아마 군대 다녀오면 이제 리더십 부분이 잘 발현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남성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제 조직 생활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부분 그 조직 생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20대 남성은 군대 다녀오는 게 조직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에 78%가 동의하는데 50대 이상 남성은 95%가 동의를 하세요. 근데 이건 조직생활 도움이 돼요.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조직이 워낙 보수적이고 군대 문화를 맞아요. 군대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위에 계신 리더들이 보통 군필자이기 때문에 남성 리더들이 많아서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생활에 대한 답변은 되게 많은 항목들 중에서 연령별 편차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막론하고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리더십이나 이런 걸 보면은 20대 남성은 절반 정도만 동의하는데 50대 남성은 80% 동의하고 군대 다녀오면 이제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않냐. 이것도 20대 남성은 64%만 동의했지만 50대 이상 남성은 85%가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하시고 세대별로 군대가 그래도 뭐는 이라고 이제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편차가 좀 있다. 무형의 가치에서는 확실히 좀 플러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참고로 저는 군 미필자지만 조직생활 아주 잘합니다. 꼭 군대 갔다 온다고 잘하는 거는 아니고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체력하고 정신력 이 부분은 어때요? 길러져서 나옵니까? 대차도주표에서 이렇게 수건을 쥐어짜는 것 같은데 네. 20대 남성의 경우에 이제 체력은 75% 그리고 정신력은 68% 정도가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 분야에서는 20대 남성 말고 여성분들은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답변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군대 갔다 오면 맞아요. 체력은
100% 좋아지지 않겠냐? 정신력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게 이 답변이 이제 90%, 80%이 정도? 실제로 겪으신 분들보다 군대를 갔다 왔으면은 그래도 체력하고 정신력 정도는 갖춰졌겠지라고 바라본다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수현 씨처럼 군대 다녀 15년 지나고도 그 체력과 정신력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유지됩니까? 그렇죠. 유지돼요, 안 돼요? 유지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아요. 그게 유지되면 뭐 대한민국 강철 국가입니까? 뭐 모든 군필자들 다 유지되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군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가 무형의 요인들 중에 지금 좀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지만 무형의 요인들 중에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괴로움이죠. 실제로 학업이나 취업 아니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한 사람 비율이 전체 60%를 넘어요.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를 사실 그려보려면 양쪽이 그래도 좀 비슷해야 되고 금전적 가치로 어쨌든 평가가 돼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딱 나오긴 되게 어려운데 언뜻 생각해봐도 이제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체력이나 정신력 아니면 리더십, 조직 이런 것들이 금전적으로 뭐 환산을 한다면은 엄청 큰 가치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네, 그렇게 원한다고도 볼 수 없고 정말로 이제 금전적으로 환산이 될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답변을 써주셨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최근 그러니까 함태경 의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군복무 마친 청년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군 가산점은 유연이니까 3천만 원 정도 이제 사회출발 자금을 제공하자. 네.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조 의원 같은 경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기복무만 포함이 됐었는데 의무복무도 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자. 이제 경력 인정하고 전역 지원금 보상해주자. 야권에서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이제 제대군인 지원법을 언급하면서 청약 가점을 주자. 아니면 주거비 지원같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는 걸 지원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첫째를 낳고 처음 병실로 돌아가서 본 게 진짜 사나이였어요. 그 진짜 사나이가 첫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첫째 아기가 아들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애기 군대 어떻게 보내냐고 애기 단지 하루 됐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군복무하는 청년들 개개인의 대차대조표에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가라는 공동체에게 플러스기 때문에 지금 희생을 감수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이 있을 것 같고 군복무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 정책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제도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군대 대차대조표 한번 써봤고요. 다음 주에 어떤 질문 던지실 거예요?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배구도 이겼고 뭐 저녁에 야구도 있고 이렇게 메달 따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올림픽 얘기를 할 건데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이제 한국이 불리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네.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 금메달이 하나도 못 나온 이례적인 케이스였죠. 이제 되게 일부 언론에서는 뭐 수모나 망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외신에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태권도가 이제 올림픽에서 제일 관대한 종목이다. 왜냐면은 뭐 이제 난민 출신 아니면은 되게 뭐 개도국이나 크지 않은 나라들이 첫 메달을 태권도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태권도라는 스포츠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화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역대 올림픽 종목 중에 제일 후한 그러니까 첫 메달이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은 뭐냐. 그리고 재밌네요. 양궁처럼 이제 계속 한 나라가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종목은 뭐냐. 올림픽 환경을 한번 이제 데이터로 보여달라. 네. 이걸 이제 문제로 내봤어요.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